10년 되기 3, 4개월 전에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계산을 미리 할 수가 있는데 10년 주요 치료비는 내가 진단받고 바로 초기화가 돼서 1년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이보단 사후관리 보호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를 드리는 찜 보험 채널, 보호망 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가입했던 암 주요 치료비, 그전에는 진단비식으로 많이 가입이 되었어요. 근데 진단비 말고 이번에는 치료비 위주로,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약물 치료든, 근데 그 외에 중환자실 갔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 많은 분들이 저 보험한테도 그렇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가입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그 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진단받고 딱 10년까지만 보장이 됐죠. 진단받고 10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단받고 평생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런 부분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진단받고 그전에는 10년간만 보장이 되었지만 10년이 아닌 몇 년? 10년이 아닌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암 진단받고 이제 10년이냐 100세냐 연만기 10년 만기냐 100세 만기냐, 요걸로 차이점이 있는데요. 진단받고 10년 동안만 보장을 받은 예전의 상품들은요, 장점이라고 하면 항암 호르몬 시에 내가 전립선이든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타모xifen 5년이나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0년 만기로 가입했을 때는 2천이든 3천이든 타모xifen 약을 복용하면 매년 2천만원, 3천만원 높은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10년 만기가 아니고 90세나 100세 새만기로 보장을 받았던 거는 항암 호르몬이 300밖에 보장이 안 돼요. 요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 있긴 있지만 장점은 10년이 아닌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런 게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은 설계사분들이 알기 때문에 99%가 다 안다는 거죠. 유튜브 썸네일에 나온 대로 99%가 모르는 10년 만기 암 주요 치료비와 요즘에 출시가 됐던 90세나 100세 만기 주요 치료비, 이 두 개가 약관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제가 낱낱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약관을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화, 그 다음에 농협, 삼성생명, 그 다음에 교보생명, 한화, 하나손보 약관을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공통점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과거에 가입했던 건 10년 주요 치료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10년 주요 치료비도 있지만 둘 중에 선택하는 거죠. 90세나 혹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만기 주요 치료비가 있어요. 물론 진단받고 10년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90세 만기, 100세 만기, 솔직히 이런 암 주요 치료비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과거 거와 현재 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보장 시점의 차이입니다. 보장 시점. 이 뜻이 뭐냐면요. 자, 10년 만기, 예전에 가입했던 10년 만기 암 주요 치료비는요, 기준이 뭐냐면 진단 시점으로부터 1년간만 보장이 돼요. 진단 시점으로부터 1년만이 아니고 1년마다. 예, 1년마다. 자, 삼성생명 뿐만 아니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KB나 한화나 손해보험, 생명보험 모든 암주요 치료비 10년 만기 거 제가 다 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이 많이 가입했기 때문에 삼성생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진단 확정일.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00세 만기, 90세 만기, 만기 주요 치료비와 10년 주요 치료비가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10년 만기 주요 치료비는 진단 확정일로부터 10년이에요. 그래서 진단 확정일부터 10년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12월달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월 달에 가입을 했어요. 뭐 그 다음에 뭐 5월 달에 아니면 6월 달에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으면 진단받고 그 다음에 6월 달까지, 그래서 진단받고 6월 달까지가, 내년 6월 달까지가 1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뭔 차이야? 자, 암 진단일로부터 매년 1년마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달에 진단받았다. 26년 6월 달에 진단받으면 27년 6월 달이 1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약관에 보면요, 진단받고 내가 수술이나 방사선, 약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이 1년 동안 진단받고 수술,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진단받고 뭐 대학병원 가서 수술하고 이러면 3, 4개월이 지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진단받고 1년까지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몇 번이든 하게 되겠죠. 진단받고 나서 1년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번을 하든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에 나왔던 새만기, 뭐 90세나 100세, 요즘에 약관이 변경되는 만기 주요 출비 기준은요, 계약일 시점으로부터,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손보도 그렇고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인데요, 약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매년 1년, 10년 만기짜리는 진단일로부터 1년이잖아요.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기 주요 치료비, 뭐 90세나 100세 이런 만기 주요 치료비는 계약일 시점으로부터 1년이에요. 계약일 시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26년 5월 10일 날 가입했어요. 계약일로부터 10년이니까 1년이니까 27년 5월 9일까지가 1년을 보겠죠. 계약일로부터 1년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이 1년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90일이 면책 기간이 있죠. 그래서 27년 5월이 1년이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90일 면책 기간 지나면 한 10월 달이나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내가 대장 검사를 했어요. 대장 검사했는데 그게 만약에 암이 됐네. 대장 검사하고 뭐 한두 달 지나서 이제 암 진단을 받겠죠. 한 2월 달 정도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수술했어요. 뭐 3월 달 수술했다고 쳐요. 3월 달에 수술했기 때문에 이때 약방수, 이제 약물이나 방사선이나 수술이나 할 때 했으니까 진단 치료비가 나오겠죠. 그리고 5월이 넘어서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하면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치료비를. 연간 1회니까. 연간 1회니까. 연간 1회니까 넘어서도, 만약에 넘어서 수술했다. 다시 1년이 넘었으니까 뭐 수술비가 나올 거고, 아니면은 내가 수술하고 이때 약물 치료했으면은 당연히 각각이니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또 다음에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도 약물 치료하면 또 근접 이렇게 뭐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약물 치료를 몇 개 안 되었는데도 26년 27년 뭐 3월달에 약물 치료했으니까 1,0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2달 뒤에 5월달에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이때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했으면은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만경은 진단일로부터 1년이에요. 진단받고 1년 이내에 수많은 수술과 방사선과 약물 치료에도 연간 1회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연간 1회. 그 다음에도 물론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1년 이내에 수술이든 방사선 약물 치료든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연간 1회밖에 보장을 못 받는 건데, 새만기, 90세나 100세 만기, 요즘에 가입하는 그런 100세 만기형은요, 계약일로부터 1년이니까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5월달에 가입을 했다. 27년 1월달이나 뭐 2월달 이때 검사를 하다가 뭐 멀쩡하면 상관없겠죠. 근데 이때 진단받으면 이때 수술이든 방사선 약물 치료하면 이때 치료비를 받고 또 몇 달 후면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27년 6월달 7월달 치료받으면 중복해서 또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약물 치료든 치료 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도요 똑같아요. 근데 만기 주요 치료비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가입을 했다. 한 9월달이나 10월달 그때 검사를 해가지고 몇 개월 이내에 치료받으면 나오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지나가면 다시 치료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유병자 보험, 유병자 간편보험은 1년 이내에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50%만 나오잖아요.
1년 이후에 가입일로부터 1년이 넘어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100% 보장이 되고, 예, 100%. 그러니까 1년 넘어서 1년 한 7개월 때 건강검진 받으면 좋겠죠. 1년 7개월 때 아무래도 90일 면책기한도 이제 피하고, 그 다음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진단받고 50% 치료자금, 50% 감액기한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하고 한 7개월 때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진단받고 또 대학병원 예약하면 2, 3개월 걸리니까 11월 달 이럴 때 수술이든 방사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새만기형, 90세나 100세 이런 만기형은 미리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서 1년 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데, 10년 이제 예전에 가입했던 우리 10년 암주주루비는 진단받고 1년씩마다 매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진단받을 줄 모르잖아요. 이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만기 암주주루비 가입을 예를 들어서요 1월 1일 날 가입했을 경우에 가정한다면 고객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검진하는 것이 유리해요. 내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검진을 했어요. 용종을 발견이 됐어요. 조직검사 결과까지 단계별 예상 소요시간, 이거는 인터넷에서 나오기, 이제 통계치에 의해서 나온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1, 2주차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대장 내시경을 검사했어요. 검사 중에 용종이 발견된대요. 전체 소요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조직 채침이 여기서 고정인데요. 절제한 용종을 포르말린에 고정을 해요. 그 다음에 병원 내에 검체 처리 및 병리과 의뢰를 해서 병리과 의뢰를 해요. 이게 용종인지 암인지요. 통상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해가지고 용종을 제거하면 그날 바로 제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제거된 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병리과에 요청을 하면 3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3일에서 7일. 그리고요, 병리과 조직검사 과정을 통해서 검체, 접수 및 처리하고요, 슬라이드 제작하고 병리 전문에 판독을 해요. 그래서 조직검사 판독을 해서 조직검사 판독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죠. 그 다음에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를 하는데요. 전체 소요시간은 정밀검사 필요시 약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 기간 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병원 규모나 업무량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당연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때 포함 여부도 중요하고, 재검사 또는 추가 검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용종을 제거했는데 암으로 진단받기까지는 3, 4주 정도 걸릴 수 있다. 암 주요 치료비는 진단만 받는다고 진단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9월 말, 10월 초면 3, 4주면 10월 말이 되겠죠. 11월, 12월 두 달이 남을 수 있어요. 암 진단 후에 상급병원 예약 및 대기를 하게 돼요. 단계별 절차 및 평균 대기 기간이 있는데요. 1차 진단이나 전원 결정이 돼요. 그래서 1차 일반 병원에서는 이거 약간 암이 못생겨서 빨리 대학병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차 대학병원 가서 상급병원 가서 의뢰서를 수령하죠. 전화 예약이나 병원 예약을 하죠. 유명한 교수님들은 한두 달 정도 대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암의 전문의 진료는 거의 1, 2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리고 상급 서류 및 데이터 제출하고요. 진료 의뢰서 제출해요. 그래서 영상 CD나 의학 자료를 등록을 하죠. 상급 병원 예약이 평균 대기 기간인데요. 지정된 날짜에 방문을 하죠. 그래서 진료 대기 및 방문을 통해서 예약 완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지정된 날짜에 방문을 하는데요. 특수 또는 난치성 암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대기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병원 규모나 업무량, 환자가 얼마 정도 대기하고 있냐,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이 되어 있냐, 설날이나 추석날 이렇게 연휴까지 포함이 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추가 검사 및 재검사가 필요가 될 수가 있어요. 전문의의 여러 가지 특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료까지 2주에서 4주 정도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급 병원에 가서 암 치료를 상세 정보인데요. 치료별 평균 횟수, 그 다음에 주간, 기간 및 기수, 종류별 통계가 되는데요. 수술적 치료,
평균 시행하는 수술은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수술은 거의 한 번 정도 하겠죠. 단독 수술 또는 수술 전후로 보조요법이나 병행을 해요. 예, 병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평균 시행 횟수가 5회에서 35회 정도, 치료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요. 주 6주에서 매주 5회까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 정도 하고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평균 시행 횟수가 4회에서 12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약제 및 반응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치료 기간 및 주기적으로, 그래서 총 기간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걸릴 수 있고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는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암 기수 0기냐 1기냐 2기냐 3기냐, 그래서 1기에서 2기 정도 같은 경우는 초기죠. 그래서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통 수술이나 보조요법을 하고요. 3기 같은 경우는 굿소 진행, 그래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복합치료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4기 같은 경우는 전이가 되었는지, 장기 치료 및 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제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종류별 평균 치료 기간을 보면요. 유방 같은 경우는 보조요법을 치료를 통해서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그리고 대장암은 보조요법을 포함해서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폐암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혈액암, 백혈병 같은 경우 역시 폐암과 더불어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단받고 이렇게 치료 과정이 여기 위에서 나온 대로 내가 건강검진 통해서 용종을 통해서 조직검사 하는 경우가 거의 한 2, 3주 정도 넉넉 잡아. 그리고 이제 암 진단 후에 상급병원 가서 예약받고 대기하는 게 약 2, 3주 정도. 그럼 보통 뭐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그리고 밑에 수술하는 경우는 예약 잡고 수술하면 거의 용종 제거한 날로부터 거의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유명한 이제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제 주치의를 만나면 4, 5개월 정도 걸릴 수 있겠죠. 방사선 약물 치료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0년 만기, 그 전에 많이 가입을 했을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 항암 호르몬, 타목,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이런 생식기암 진단받고 항암 호르몬이죠. 약물을 복용을 하는데 그렇게 매년 복용할 때마다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K사나 아니면 S사 이런 회사들이요. 이런 회사들이 타목 10회 유방암 진단받고 타목 10회 5년에서 10년 정도 복용하는데 그럴 때 복용할 때마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10년 만기의 단점은 진단일로부터 진단받고 1년이에요. 물론 다음에도 뭐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이내에 10번 하든 5번 하든 뭐 2, 3번 하든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거의 1년 이내에 웬만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거의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꾸준히 하는 여러 가지 뭐 폐암이나 이런 혈액암은 수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뭐 1년이나 2년 이내에 거의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만기로 가입하시면 진단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한두 번밖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만기 주요치료비 요즘에 가입했던 뭐 10년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가입 많이 하는 뭐 9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런 걸로 가입하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 이건 본인이 계산하면 되니까. 가입일이 언젠지 콜센터나 증권 보면 가입일이 언젠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가입했다. 한 9월달이나 10월달, 아니 9월달 정도 가시는 거예요. 건강검진. 그래서 건강하면 땡큐. 근데 예를 들어서 재수없어서 대장암이 됐어요. 그 9월달에 건강검진 받는데 암이 됐으면 여기 위에 나왔잖아요. 병리과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 10월달에 암 진단받을 거고, 그 예약 잡으면 한 11월달, 12월달, 11월달이나 12월달 뭐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약물치료든 거의 수술은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약물치료나 방사선을 뭐 4, 5개월 한다고 하면 11월달이나 12월달 방사선 치료에서 치료자금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전에 가입했던 10년 만기형의 장점은 항암 호르몬이 타모시펜 복용하면 매년 몇 천만 원씩 나온다는 게 장점이에요. 요즘엔 300만 원밖에 다 통일이 됐어요. 그건 금융감독원의 지침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10년 만기는 그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암 진단 확정이면 그때부터 1년마다 계산해서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약물치료든 연간 1회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때 건강하면 땡큐. 근데 그때 만약에 암에 걸렸다.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1년 이내에 1년 이제 끝나기 전에 하반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대기 3, 4개월 전에 건강검진 받으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한두 번만 해서 치료자금 받고 그 다음 해가 또 넘어가잖아요. 또 치료해서 또 치료 자금을 또 받으라는 거죠. 두세 달 이내에 2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미리 계약일이 언제인지 알기 때문에 1년 대기 3, 4개월 전에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계산을 미리 할 수가 있는데 10년 주요 치료비는 내가 진단받고 바로 초기화가 돼서 1년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웬만하면 거의 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형 상품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년 주요 치료비보다는 좀 더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 같은 의료 행위를 두세 번, 세네 번 했는데 누구는 한 번 받고 누구는 2번 받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만기, 90세나 100세 만기 요즘 상품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숨은 함정이 돼서 낱낱이 파헤쳐 드렸습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